활기찬 하루 시작하고 계신가요? 살다 보면 참 이상한 게 부모 자식 사이인가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핏줄로 이어진 사이인데도 정작 마음속 깊은 말은 입안에서만 뱅뱅 돌다 끝내 삼키게 되곤 하니까요. 고맙다, 미안하다. 이 쉬운 말 한마디가 왜 그리도 어려워 서로 등을 돌린 채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낡은 장롱 속 깊이 잠들어 있던 사진 한 장 덕분에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게 된 어느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서랍 속 어딘가에 있을 소중한 기억 하나를 꺼내며 들어보시겠어요? 사진 속에서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따뜻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그날도 말없이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큰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더 늦기 전에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지요. 작은 방 한쪽, 수십 년은 열어보지 않았을 법한 낡은 장롱 서랍.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나무가 오래 버텨온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색이 바랜 손수건 몇 장과 사용하지 않는 도장, 그리고 오래된 사진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사진 봉투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이유 없이 묵직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직 있었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엄마,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어린 딸. 지금은 서로 눈도 잘 마주치지 않는 모녀였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은 어깨를 바짝 붙인 채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때의 웃음이 지금의 거리와는 너무 달라서 차마 바로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다. 엄마는 늘 내 편이야. 그 말들이 언제부턴가 서로를 더 아프게 하는 말이 되어버린 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을 줄였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각자의 방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을 뿐 마음을 나누는 일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사진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연필로 적힌 글씨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비 오는 아침, 손 꼭 잡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엄마의 눈가가 조용히 젖었습니다. 그날 아침 비가 와서 우산이 하나뿐이었고 딸이 감기에 걸릴까봐 자기 어깨가 다 젖는 것도 모르고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던 기억. 그런데 그 모든 기억을 딸에게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 번도 못했구나. 엄마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고마움이 그제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은 뒤에도 엄마는 한동안 서랍을 닫지 못했습니다. 마치 닫아버리면 방금 떠올린 기억까지 다시 깊숙이 묻혀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방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낮게 TV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밥 먹어라 그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요즘은 그마저도 메시지로 대신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문 앞에서 몇 번이나 손을 들었다 내렸습니다. 지금 말 걸면 또 상처만 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엄마는 딸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딸은 엄마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엄마는 그런 딸이 서운해 괜히 더 퉁명스럽게 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문 너머에서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짧은 소리에 엄마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도 혼자 버티고 있는 건 아닐. 엄마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조금만 더 마음을 정리한 뒤에 말을 꺼내야겠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국을 끓이면서도 자꾸만 사진 속 어린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의 방에서는 여전히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밥은 알아서 먹겠지.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숟가락을 드는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한편 딸은 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채 가만히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사람들에게 삼킨 말들, 그리고 집에 와서도 편히 쉬지 못하는 마음. 그 모든 끝에는 늘 엄마가 있었습니다. 왜 엄마는 내 말은 끝까지 들어주지 않을까? 딸은 그렇게 생각하며 혼자 속으로만 마음을 정리해 왔습니다. 어릴 땐 엄마가 세상의 전부였는데 언제부터인지 엄마 앞에서는 자꾸만 작아지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날 딸은 책상 위에 놓인 어릴 적 사진 액자를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사진. 엄마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였지? 딸은 기억을 더듬다가 괜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말하지 못한 고마움보다 앞서버린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걸 딸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가기엔 이미 마음이 너무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같은 집안에서 모녀는 각자의 방에서 같은 사진을 떠올리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잠깐 잠들었을 뿐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더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전날 넣어두었던 사진 봉투를 꺼내 이번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앞면이 아니라 뒷면 구석, 전날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3, 3, 2.
엄마는 숨을 멈춘 채 그 날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이었네. 그날은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엄마가 일을 다시 시작하던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엄마는 그날을 늘 마음 한켠에서 미안한 기억으로만 품고 있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자마자 딸을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서둘러 출근해야 했던 날, 딸의 작은 손이 자꾸만 놓지 않으려 해서 일부러 모질게 손을 뿌리쳤던 기억. 엄마 금방 올게. 그 말이 딸에게는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 말이었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엄마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걸 이제야 떠올렸습니다. 혼자서도 잘한다고 말하던 아이, 도움받는 걸 괜히 싫어하던 아이. 엄마는 그게 딸의 성격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를 보며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이의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접혔다는 걸 말입니다. 같은 시각 딸은 출근 준비를 하다 서랍 속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등학생 때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무심코 펼친 페이지에 연필로 꾹꾹 눌러 쓴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입학식 날 엄마는 내 손을 놓았다. 딸은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이 사실은 그 하루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딸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그땐 어쩔 수 없었겠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아직 그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딸은 출근길에 어릴 적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다만 오늘은 왠지 그 사진을 엄마와 함께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날을 떠올린 모녀는 아직 모른 채로 조금씩 같은 방향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나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엄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왔니? 짧은 인사. 예전보다 더 짧아진 말. 네. 딸도 그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둘 다 이상하게 서로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딸 쪽으로 국을 조금 밀어주었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액자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 사진. 딸의 말에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액자 속 사진을 보는 순간 엄마는 아침에 보았던 바로 그 사진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니? 제 방 서랍에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있던 건데 오늘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요. 엄마는 조용히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사이에 두고 모녀는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예전엔 불편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학식 날이죠? 딸의 말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가 많이 왔던 날이었어. 그 한마디에 딸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사진 뒷면의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날 엄마가 일 때문에 너를 빨리 보내야 했던 거 기억나니? 딸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는 그 짧은 대답에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가 혼자서만 버티는 아이가 된 것 같아서 사실 엄마는 늘 마음에 걸렸어. 딸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엄마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줄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못했더라. 고맙다는 말이요?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 잘 듣고 혼자서도 잘 커줘서 그게 다 내 덕분이었는데 엄마는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식탁 위에 조용히 놓인 사진 한 장이 말보다 먼저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딸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직 모든 말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그날 저녁 모녀는 서로의 마음이 조금은 닿아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국은 이미 김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딸은 한동안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그날을 늘 미안해했어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함이었는지 후회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날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어. 딸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이 천천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넘긴 줄 알았던 기억이 사실은 엄마에게도 무거운 마음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딸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전요, 엄마가 그날을 기억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그냥 혼자 정리했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엄마가 제일 미안한 부분이야. 엄마의 손이 식탁 위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딸의 손등 위에 살짝 얹혔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내가 엄마 대신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 한마디에 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에게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그래도요. 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용기를 내어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엄마는 딸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깜빡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을 이제야 듣네. 엄마는 사진을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사실 엄마는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못했어. 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늘 잘 버텨줘서 엄마 원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그 말은 딸의 마음 깊은 곳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동안 서운함 뒤에 가려져 있던 말하지 못한 고마움이 그날 식탁 위에서 비로소 말이 되었습니다. 사진 속 웃음처럼 완벽하게 환하진 않았지만 모녀의 표정에는 분명히 조금 다른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녀는 식사를 마친 뒤 자연스럽게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특별한 약속은 없었습니다. 그저 집 안에 남아있는 공기가 아직은 조금 무거워서 잠시 바람을 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따라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예전에는 딸이 먼저 앞서 걷고 엄마가 그 뒤를 따르곤 했지만 그날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 내가 어릴 때 유치원 데려다 주던 길이네. 엄마의 말에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엄마 손 꼭 잡고 다녔죠.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습니다. 손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 딸도 작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이 둘 사이에 오랜만에 생긴 편안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딸이 걸음을 늦추며 말을 꺼냈습니다. 전 엄마가 항상 강한 줄만 알았어요. 엄마는 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늘 서툴렀어. 그 말에 딸은 엄마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늘 잔소리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는 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앞으로는 말 안 하고 혼자 넘기지 않을게요. 딸의 말에 엄마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도 내 말 끝까지 들어볼게. 그 약속은 크게 선언한 것도 거창한 다짐도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히 무게가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모녀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예전처럼 완벽히 겹치진 않았지만 서로 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모녀는 말보다 먼저 같이 걷는 방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엄마는 딸과 함께 장롱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혼자만 열어보던 서랍을 처음으로 둘이 함께 열었습니다.
엄마는 사진 봉투를 꺼내 딸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내가 보관해도 될 것 같아.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가지고 있어요. 그 말에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진은 엄마 마음이기도 하지만 내 시간이기도 하니까. 딸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 아는 걸로 해요. 엄마도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소리는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멈춰서서 엄마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응? 그날 손 놓았던 거 이젠 괜찮아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그동안 쌓였던 미안함이 조금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방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사진 액자를 다시 세웠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여전히 어깨를 붙이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관계를 지탱해주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부엌 불을 끄며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그 말은 딸에게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이미 전해진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던 딸의 움직임 소리에 괜히 마음이 먼저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침에 미역국 끓였어요. 그 말은 대단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지만 엄마에게는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굳이 하지 않았을 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행동. 엄마는 식탁에 앉아 딸이 차려준 아침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국맛은 늘 먹던 것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도 사진 같은 거 나오면 같이 봐요. 엄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번엔 혼자 보지 말고.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을 넘기겠다는 작은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장롱 서랍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남아있는 아직 꺼내지 못한 기억들. 하지만 이제는 언젠가 꺼내게 되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출근 준비를 하며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엄마는 그 말에 조금 더 크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히고 난 뒤 엄마는 혼자 거실에 서서 어제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사진 속에 멈춰있던 마음은 이미 제자리를 찾았고
이제는 오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은 완벽한 문장이 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이 하루가 모녀에게는 사진보다 더 선명한 기억으로 남게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서로에게 상처를 줄까봐 혹은 쑥스러워서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 열리는 모습이 참 따뜻합니다. 어쩌면 우리 곁에 있는 가족도 우리가 먼저 건네줄 다정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며 이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말, 고맙다, 애썼다는 그 한마디를 나 자신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밝은 인사와 함께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족한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작하는 하루의 작은 위로와 기분 좋은 온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쉼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더 환해질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보람찬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